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. 왼쪽 아래에 그 골드 인레이가 빠져가지고 왔던 환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붙여달라고 왔었는데요. 한번 보죠. 자, 정면 사진이고요. 자, 우하, 그다음에 좌하, 그 상하이에요. 여기가 이제 빠져서 왔단 말이에요. 다시 붙여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떨어져요. 그래서 저는 안 붙여줬어요. 일단 이제 골드 인레이를 한번 넣어 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안 붙여주고요. 제가 따로 비용을 받고 레진을 해서 붙여줬거든요.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? 골드 인레이가 환자에게 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, 제가 치과 의사 생활 16년, 그리고 한 지역에서 12년째 치과를 하면서 골드 인레이를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? 해봤는데요. 이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오히려 더 탈락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잘 빠지는 거죠. 그럼 왜 골드 인레이는 잘 빠지느냐? 접착성이 없어요, 치아랑. 치아를 모양을 파가지고 꼭 끼워 넣고 치아하고 그 금 인레이 사이에다가 접착제로 끼워 넣는 식인데, 치아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레진으로 하게 되면, 레진은 치아랑 접착성이 직접적으로 있어요. 레진 하는 게 훨씬 낫죠. 이 작은 골드 인레이 해봤자 환자 치료비하고 지구별의 귀중한 자원인 금만 낭비될 뿐이에요. 요렇게 된 거를 꼭 골드 인레이로 해야 되냐 할 필요 없어요. 교환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레진으로 하면 충분하죠. 이거랑 의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.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. 레진으로 최대한 하시고요. 레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골드 인레이를 하는데, 클래스 2, 그러니까 인전면 충치라고 있거든요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전면, 요 37번과 36번 치아 사이에 인접하는 면 있잖아요. 이 면 사이에 컨택이라 그러죠. 접촉점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인레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레진 해도 되고요. 이 접촉점을 재현을 해줘야 될 때는 골드 인레이가 필요하죠. 근데 그것도 기술이 좀 손기술이 되시는 원장님들은,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레진으로 이 인접면 접촉점도 만들 수 있죠. 그러니까 결론은 골드 인레이가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 이야기의 결론은 골드 인레이를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. 레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요. 탈락도 안 돼요. 왜? 치아랑 접착성이 있으니까. 근데 골드 인레이는, 또는 이런 아말감은 치아랑 접착성이 없어요. 그걸 붙이고 안 붙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, 사실은 그거 골드 인레이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써도 아무 이상 안 생겨요. 충치도 안 생기고 그냥 뭐 표면에 변색만 되고 큰 문제 안 생기는데, 이 환자는 교정을 해야 될 환자잖아요. 이 환자를 보고 교정하라고 권하지 않으면, 그러니까 치과에서 오는 환자의 95% 이상은 교합이 안 좋은 거고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95%예요. 진짜로. 앞니 반듯하다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교합을 모르는 원장님들이죠. 여러분, 이게 뭘가 보이세요? 아니, 환자의 아래턱이 왼쪽으로 이게 틀어져 있잖아요. 중앙선에 안 맞는데, 이거 사진만 봐도 딱 나오네요. 이 환자 왼쪽으로밖에 밥 못 먹어요. 오른쪽 밥 못 먹잖아요. 왜? 우하 교합을 보세요. 11, 12, 13번하고 43번하고 이렇게 3번 차 교합 유도 기능이 안 나오잖아요. 여기도. 그럼 이 환자 오른쪽으로 밥 못 먹어요. 자, 왼쪽은 봅시다. 왼쪽은 요 23번하고 33번, 3번 치아 사이가 아주 약간 한 1mm 정도 틀어져 있나? 교합 유도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겠죠. 그러니까 왼쪽은 밥 먹기가 편한데 오른쪽은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제 인레이 붙이러 왔는데, 내가 한 붙이긴 붙이는데, 아니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레진으로 바꿔준대. 치아 말을 했죠. 왜 치아 교정 안 하시냐고. 오른쪽으로 밥 못 먹지 않냐고. 그렇죠? 네.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. 이렇게 그 왼쪽으로만 한쪽으로 씹는 이 전체 구조가 무너진 거는요,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. 이 턱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, 음? 경추가 돌아가거든요. 경추 2번이 왼쪽으로 이게 로테이션 회전돼 가지고 척추가 틀어진 환자예요. 이런 환자는 뭐 이제 CT나 이런 거 찍어서 확인해 보면 되죠. 그래서 교정해 줘야 돼요. 물론 필요한 사람이 95% 이상인데, 제가 권유해도 99% 이상은
안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오른쪽에 어금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환자들 웬만하면 보철을 하면 안 되는데 겁대가리도 없이 막 이런 거 막 보철한단 말이에요. 씹을 때 불편하면 교합 유도가 안 나와서 불편한 건데 교정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다가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 환자가. 네. 보철하고 불편하니까 씹을 때 아프니까 치아에 금 같다고 신경 죽이고 보철을까지 했는데도 밥을 못 먹고 또 치아에 금 같다고 빼고 임플란트까지 해도 밥을 못 먹고 근데 이제 오른쪽 밥 못 먹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앞니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희 치과에 오면 보험 진단으로 오는 환자도 놓치지 않고 제가 어, 인체 균형이 틀어진 걸 다 찾아내고요. 물론 정식으로 정밀 진단 비용을 내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죠.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제가 아는 게 많아서 웬만하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고 다 찾아냅니다. 자, 오늘의 정리. 골드 인레이는 웬만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. 대부분 레진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사소한 치아 한두 개보다 그러니까 나무보다 숲을 봐야죠. 전체 턱과 교합의 구조가 틀어진 사람들은 그걸 빨리 발견해서 교합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. 교정을 하든가 해서 이만 마칠게요.